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신 평가사님 모시고 합격 수기를 준비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가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34회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한 정윤식이라고 합니다. 공부 기간은 1년 9개월 공부했고요. 38살입니다. 평가사님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1년 9개월, 즉 2차를 조금 빠른 시간 안에 붙었는데 네. 어떤 베이스가 따로 있으셨나요? 네, 원래 이전에 행정고시를 준비를 했었어서 1차 경제학이라던가 2차의 법규 과목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좀 시간을 적게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시 같은 경우 준비하시다가 시험을 옮기셨는데 감정평가 시험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시험을 시작이나 준비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네, 그 행정고시를 이제 포기를 하고 나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사실 여자친구가 33기 평가사라서 이제 공부해야 될 과목이라든가 과목량 같은 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추천을 하길래 이제 저도 많이 알아보고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정말 좀 신기한 게 인연이라는 게 33기 그 여자 평가님도 저희 법규 스터디 조교님이셨고 지금 여기 정윤씨 평가님도 올해 우리 단과 법규 단과랑 또 스터디 조교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매년 저희 학원에서 조교분들은 항상 합격을 하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기별 공부 방법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 연기 GS 스터디를 쭉 따라서 공부를 이제 했는데 연기 같은 경우에는 시리법 세 과목 다 진도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주 토요일에 답안을 쓰기 위한 준비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실무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시리법이 다 한 과목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무랑 이론을 항상 같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실무 진도에 맞춰서 그 관련 파트가 있으면 이론 기본서는 항상 한번 읽어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이제 법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사님이 보통 체크해 주시는 문항들이니까 단락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위주로 꾸준히 읽고 이제 그 주 토요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 일기 진도별로 진행될 때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 시험 한 두세 달 정도 남았을 때는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예시 답안들이 이제 그러니까 스터디와 예시 답안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이론이랑 법규 둘 다인데 하루에 예시 답안 한 기를 다 읽겠다고 언제나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자세히 읽는 건 아닌데 전체를 다 훑어보고 그 횟수를 늘린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예시 답안 자체를 회독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서는 그 전에 이미 회독을 어느 정도는 해둔 상태니까요. 네. 그러면 여러 번 보고 해독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발제해서 많이 보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셨네요. 네. 스터디는 그렇게 활용을 하셨고 혹시 법규 같은 경우에 스터디나 단과 등수는 좀 어떻게 되셨어요? 법규 스터디 등수는 사실 중간에서 아래쪽으로 항상 기억을 해요. 그 법규는 점수가 스터디에서 잘 나오진 않았고 사실 등수에 크게 연연하진 않았었는데 약간 그 핵심 이제 정리 관련해서 좀 일부러 다르게도 써보고 좀 여러 가지 시도도 몇 번 해보고 점수 완전 바닥 갔을 때도 있고 그래서 스터디 때는 오히려 좀 시도를 좀 많이 해봤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사실 스터디 점수나 등수도 좋긴 하지만 자신한테 맞는 답안을 찾아가는 것도 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법규가 몇 점 맞았죠? 법규 60.5점 받았습니다. 혹시 시험장에서 조금 기억날 만한 뭐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일단 법규 시험 칠 때 제가 원래 4번, 4, 1, 2, 3 이렇게 순서를 고정하는 편인데 파본 검사 시에 4번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4번 문제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시험을 시작한다라는 게 제 계획이었는데
사실 4번 문제가 이번에 제가 준비가 됐던 문제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시작 직전에 이제 멘탈을 좀 부여잡고 어떻게든 방어를 잘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4번을 3점만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페이지 어떻게든 쓸 수 있는 양을 쥐어짜서 쓰고 3점 받으면 다행이고 이제 이거를 5분 안에 끝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시간 투자를 적게 하고 다른 과목에서 다른 문항에서 점수를 가져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연지평가선생님 파이널 강의 때 마치고 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판례예요. 그렇죠. 제가 1주차, 2주차 때 연달아서 했던 집행정지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서 굉장히 자세히 적어서 3번을 15점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잘 받았던 것 같고 특히 뭐 그 보증소 문제가 또 나왔었잖아요. 근데 파이널도 그렇고 GS 4기에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번 출제를 내주셔가지고 사실 그냥 기계적으로 그 파트를 쉽게 적을 수 있어서 처음에 문제를 보고 어느 정도 쉽게 기계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계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거나 조금 요거는 좀 안 되겠다는 건 과감하게 줄이고 오히려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셔서 법규 점수가 높게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시험 날이나 뭐 전날에 준비했던 것들도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 보통 공부를 하면서 1년 동안 준비했던 거는 시험 한 달 전에 볼 거를 준비했고요. 한 달 동안 준비했던 거는 시험 전날 볼 거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무 같은 경우에는 GS 스터디 실무 4번 문제만 모아서 전날과 아침에 봤었고요. 법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정리 같은 이나 이제 다른 책에 나온 판례들을 정리를 했었어요. 그 학설이나 이런 거를 암기를 한다기보다 판례 내용을 알아두면 어떻게든 답안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거의 판례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딱 쓸 수 있는 정도로만.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렵게 다가왔나요? 뭐 에피소드도 있을까요, 혹시? 제일 어려웠던 과목은 저는 역시 시작하는 실무였는데 4번, 그러니까 4, 1, 2, 3 푸는데 2번, 3번에 대해서 사실 자신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4번에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해서 4번을 8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1번을 제 생각엔 4번, 1번에서 30점을 넘기면 명가락을 하고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2번, 3번 푸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더라도 1번에 최대한 쓸 수 있는 걸 쓰자라고 생각해서 1번, 4번에서 33점을 받고 이제 다행히 40점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연도는 보니까 실무 명가 작전으로 갔어야 되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물론 고득점 하신 분들도 많지만 실무 보면 합격생들이 뭐 45점 내외로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시험 끝나고 어떻게 합격 예감이 좀 드셨나요? 어떠셨나요? 네, 사실 법규가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례도 아는 판례를 잘 적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왔고 뭐 생각보다 법규를 무난하게 잘 적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명가락만 하면 법규가 평균을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한 7대 3 정도로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인터뷰 내용 여기까지인데 마지막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참 시험장 가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데 GS 스터디나 단과 파이널 때 사실 저는 16페이지를 채우는 게 힘들 정도로 손이 빠르지 않은 사람인데 이론도 그렇고 법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16페이지만 쓰겠다라는 게 작전이었거든요. 근데 내용도 그 정도만 준비를 했는데 이론과 법규가 둘 다 10분이 남았어요. 오, 그래서 본인이 GS 스터디 때 쓰는 양보다 한 10%에서 20%는 손이 빨라지고 더 쓸 수 공부를 많이 하셨다면 더 쓸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터디에서 긴장감과 사실 시험장 가서의 긴장감이라든가 나의 능력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예. 정말 매년 이렇게 괴력을 발휘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스터디나 단과 때 딱 15 아니면 14페이지만 쓰시다가 실제 시험장 가셔서 뭐 2번을 쓰신다든가 뭔가 그때 실제 시험장에서 더 간절함이 녹아져 있어서 네. 평소보다 더 실력 발휘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